코인을 일찍이 시작했던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테라 사태,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사기꾼 권도영, 폭락이라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지며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았었죠. 오늘은 권도영 씨의 삶과 코인판에 끼친 영향, 그리고 최근 동향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권도영, 출생 1991년 9월 6일 서울, 학력은 서울대원외고 졸업 후 스탠퍼드 대학교 컴퓨터공학 전공, 2015년 졸업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외고에 이어 명문대 졸업, 모두가 꿈꾸는 최고의 대기업 입사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권 씨는 2016년 귀국 후 애니파이라는 무선 메시 네트워크 스타트업을 창업합니다. 이때 권도영 씨와 공동 창업자는 약 60만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었는데, 문제는 이 지원을 승인한 인큐베이터가 그의 공동 창업자 측 부모가 운영하던 기관이었다는 점이었죠.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 초기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었고, 여러 건의 인건비가 부적절하게 지출된 것이 확인. 이후 금액은 추후 회수되었지만 이때부터 권 씨의 떡잎이 남달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2017년 10월경 권도영은 애니파이의 CEO직을 정식으로 사임했고,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로 관심을 옮기게 되면서 2018년 훗날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된 테라폼 랩스를 신현성과 함께 공동 창업하게 됩니다. 이후 창업한 해 말에 루나 토큰을 출시하고 2020년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테라 USD를 발행하며 미러, 안처, 프리즘 등 여러가지 디파이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했는데, 이 중 특히 안처 프로토콜을 통해 UST 예치 시 연간 약 19%에서 20%의 수익을 제공한다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한 결과 당시 루나의 가격은 119달러를 넘기기도 했고, 테라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며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죠. 권 씨가 주장했던 셀프 안정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고주파 트레이딩 업체를 통한 가격 조작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2022년 봄 루나의 시가총액은 500억 달러 규모에 달했고, 이후 같은 해 5월 결국 불안정하게 쏟아올린 탑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던진 거대한 물량에 테라의 달러 페그가 무너지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LFG와 재단은 당시 24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과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가격 방어에 나섰지만 당연하게도 실패해버리게 됩니다. 이 여파로 루나도 수시간 내 119달러에서 사실상 0달러로 폭락하며 시가총액 약 450억 달러가 증발해버리죠. 이후 권 씨는 뻔뻔하게 연기를 하며 마치 테라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처럼 시간을 끌고는 해외 도주를 시작합니다. 결국 같은 해 9월 한국 검찰에서 체포영장 진행 및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을 하였고, 도피 행각을 이어가던 2023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되게 됩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권 사기, 시세 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2024년 말 몬테네그로로부터 권도영 씨의 한국이 아닌 미국 송환이 결정된 이후 자금 세탁 공모 혐의까지 추가하여 기소하게 되죠. 당시 이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었는데, 권 씨는 올해 초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 인부 심리에서 자신이 받은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참 뻔뻔하게도 무죄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5년 8월 12일 이전까지 무죄를 주장하던 권 씨는 뉴욕 검찰과의 협상 끝에 자신이 주장하던 무죄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검사에게 최대 12년형을 구형받기로 합의했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권 씨는 법정 진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내 회사인 테라폼 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구매자들을 속였다. 연동회복 과정에서 트레이딩 회사의 역할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왜 연동이 회복됐는지에 대해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 내 행위에 사죄하고 싶다. 나는 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해도 되는 걸까요? 50조가 넘는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테라 사태, 국내에 집계된 피해자만 20만 명이 넘어가는데도 꿋꿋하게 무죄를 주장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태도를 바꾸게 된 걸까요? 아마도 국제수감자 이송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에서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국제수감자 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미 법무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권 씨와 합의하게 되면서 차후에 권 씨가 한국행을 신청할 경우 남은 형기의 절반을 한국에서 채울 수 있게 되었죠. 권 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었을 때부터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해달라고 주장하며 법적 쟁송을 벌여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의 송환이 결정되었을 때 오히려 대다수의 테라 사태 피해자들은 더 기뻐했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여러 범죄가 유죄일 경우 합산으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데에 비해 한국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만 선고하는 흡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검찰과의 협상으로 구형이 대폭 감소되면서 결국 권 씨의 바람대로 사기꾼들의 휴양지인 한국으로 빠르게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12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선거 공판에서 판사 재량에 따라서 검찰 쪽 최대 구형량인 12년보다 높게 구형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봐야겠죠. 투자에 있어 특정 사람과 코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언젠간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가 코인을 하면서 계속해서 배우고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권도영의 삶을 바라보며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